안녕하세요. 심층 분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우라늄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이게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최근에 다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도대체 왜 지금 다시 원자력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게 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놀라운데요. 그 글로벌 X 우라늄 ETF URA라고 하죠. 네네. 이 우라늄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이게 뭐 거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급등해서 2014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대체 뭐가 이건 끌어올리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큰 촉매제 중 하나로 인공지능, AI를 꼽고 있습니다. AI요? 아, AI 모델 훈련이나 뭐 데이터 센터 운영에 전기가 엄청나게 든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전력 양이 많다는 것 이상이에요. 아, 더 있나요? 데이터 센터는 정말 단 1초의 중단도 용납이 안 되는 아주 안정적인, 그러니까 기저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아, 24시간 끊기면 안 되는. 네, 맞습니다. 근데 AI 때문에 앞으로 전력 수요가 너무 커져서 기존 전력망으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많아요. 이게 뭐랄까? AI 2단계, 반도체 다음은 전력 병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전력 병목 현상? 네. 그러다 보니 24시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AI 말고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역시 에너지 안보, 이 문제도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2022년에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확 줄였던 사건이 있잖아요. 아, 네.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게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에도 에너지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야말로 진짜 경중을 울린 셈이 됐습니다. 에너지가 그냥 단순히 쓰는 걸 넘어서 국가 경쟁력이랑 직결된다는 걸 다들 깨달은 거죠. 하긴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원자력은 일단 연료 자체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또 공급망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덜 의존적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 기술이 중요해졌잖아요. 원자력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니까 이 점도 다시 부각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에너지 안보랑 또 탈탄소,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그런 흐름인 거죠. 그리고 원자력 하면 그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다는 것도 장점이죠. 아주 적은 연료로 많은 에너지를 내니까요. 네,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저부하 발전 능력입니다. 아, 기저부하. 그러니까 항상 꾸준히 전기를 만드는 역할이요. 네, 태양광이나 풍력은 아무래도 날씨 영향을 받아서 발전량이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간헐성 문제라고 하죠. 근데 원자력은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니까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페인에서 한번 크게 문제가 됐던 적도 있다고 자료에 나오네요. 안정적인 기저전력이 부족해서요. 네,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기저부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전에는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고 하면 뭐 님비,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런 반대가 엄청 심했잖아요.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다른가요? 네,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중인식도 그렇고 정책 환경도요. 특히 미국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랄까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평가가 있어요. 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데요? 예를 들면 단순히 발전소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라늄 채굴부터 시작해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까지 이 공급망 전체를 좀 튼튼하게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죠. 상당히 포괄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연방정부 소유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연방토지요? 네. 여기에다가 신형 원자로, 특히 SMR이라고 부르는 소형 모듈 원자로의 안전성을 좀 실증하고 보급을 빠르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아, SMR 요즘 많이 들리던데요? 이게 기존 원전보다 작고 좀 더 빨리 지울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이라 기간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연방 토지에 지으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 반발, 그 님비 현상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럼 사람들 인식은 실제로 좀 바뀌고 있나요? 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원자력에 대한 지지 여론이 꽤
결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바뀐 걸까요? 아무래도 원자력이 수십 년간 그래도 신뢰할 수 있게 전기를 공급해왔고 또 온실가스 안 내뿜고 이런 검증된 실적이 있다는 점이 다시 평가받는 것 같아요. 필요성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유럽, 북미 가릴 것 없이 많은 정부들이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SMR 같은 게 나온다고 해도 발전소 하나 짓는데 시간이랑 돈이 엄청 들잖아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리스크 아닐까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요. 아, 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죠. 투자자 인내심 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일단 정부의 정책 지원이 계속되고 규제도 좀 합리화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요. 정책적 지원. 네. 그리고 말씀드린 SMR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면 건설 기간이나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 연방 토지 활용 같은 것도 지연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뭐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치적인 이슈를 넘어서는 그렇죠. 뭐 산업을 다시 자국으로 가져오는 리쇼어링이나 AI 때문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 같은 건 그냥 에너지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보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조차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지지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와, 그건 정말 의미가 크네요. 네. 그래서 이 원자력 부상 트렌드가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라 꽤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며 견고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 당장 많은 전력을 빨리 확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뭔가요? 기존에 있던 원전들 수명을 늘리거나 잠시 멈췄던 원전을 다시 돌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라고 할 수 있죠. 아, 새로 짓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겠군요. 네, 훨씬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지금 우라늄과 원자력이 다시 떠오르는 건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거대한 수요, 또 에너지 안보 문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그리고 정책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까지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단기적인 투자 기회로만 볼 게 아니라 뭐 AI 2단계나 에너지 현실 같은 더 큰 흐름과 맞물린 상당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로 발휘한다는 분석이 많다는 거군요. 네, 그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뭘까요? 저희가 오늘 주로 AI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자력을 봤잖아요. 근데 저희가 본 자료 중에 일부는 인도의 부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기 메가 트렌드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아, 인도요? 네. 그러니까 기술, AI, 에너지, 원자력, 그리고 지정학, 인도의 부상 같은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들이 앞으로 서로 어떻게 얽히고 영향을 주면서 어쩌면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교차점에서 또 어떤 기회와 도전이 생겨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기술, 에너지, 지정학의 교차점이라. 알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